아이디 펜슬에서 보시는 대로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저기서 주는 거야? 자, 그럼 3부 저희 5번 교과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교과서이기 때문에 지금 방문하신 선생님들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가능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아직은 프로토타입이어서 완전하진 않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려면 속도 문제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와이파이 설정 다 하셨죠? 옆에 지금 서울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이 있거든요. 잘 안 되시면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디지털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지금 6대 노트북이 있는 건 랜선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나중에 저희가 브리핑해드리면 직접 체험하실 때 앞에 나오셔서 체험을 하시면 됩니다. 이 디바이스는 서울 4대로고 학생들이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자, 와이파이 접속이 되신 분들은 그 밑에 또 주소 하나가 더 있죠? https://jr.kr./ihd 배송 문자가 좀 문의 되는데요. 이걸 천천히 입력하시면 디지털 교과서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안에 가상인간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오픈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일일이 입력하셔서 일단 안내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제가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한 40분 정도 발표를 하고 실제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께서 수업 소감을 10분 정도 발표를 하고 뒤에 남는 시간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디지털 교과서 시연해 보는 것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부 프로그램 내용은 동영상 송출이 되고 있고요. 이 강의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서 나중에 또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는 주로 강연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질문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실습 시간은 도우미 학생들을 통해서 함께 체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는 안 들리죠? 네, 그럼 이제 접속이 다 된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뒤에 잘 들리나요? 네. 여기 턱에 갖다 붙여야 됩니다. 마이크를. 네, 제가 하면 돼요, 이제? 지금 옆에 서 있는 학생들, 하나고등학교 학생들, 4대부고 학생들이 있는데요. 접속 좀 어려우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학생이 방문해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저희 이 5분과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먼저 만나볼 텐데요. 교육부의 디지털 교과서는 2년 뒤에 선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출판사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건 공식적인 내용이고 개발할 턱이 없습니다. 종이 교과서 만드시기 바쁘시기 때문에 일단 종이 교과서 검증이 끝나고 나면 아마 부랴부랴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지정된 교과가 영어 교과, 수학 교과, 정보 교과인 것 같고요. 이 세 개 교과는 올해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나머지 교과는 3년 뒤에 이제 분위기를 봐가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교과 내용은 어느 교과에도 포함되지 않는 범교과적인 역량을 다룬 교과서입니다. 가상의 성취 기준인데 말하기 능력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국어과 영어과는 바로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모든 교과에서 발표를 해야 하죠. 수행 평가를 비롯해서. 그래서 발표하기 능력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디지털 교과서를 만나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이걸 상상해 보시면서 직접 한번 만나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국어, 문학, 비문학 구분 많이 하죠. 저는 비문학입니다. 문학이 아닌 것,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쪽을 다루고 있고요. 주로 언어 평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 그다음 디지털 미디어 이쪽 분야를 국어교육과 접목하는 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은 대학원 중심 운영이 아니라 주로 임용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건 우리 사범대 교육이 끝난 다음에 현장에 가게 되면 빨라야 6년, 느리면 9년, 10년 뒤에 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임용시험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사범대에서 배운 기술이 5년 뒤에 어떻게 써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워낙 지금 AI 시대에 디지털 혁명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범대에서도 지금 현 상태에 맞추어서 가르치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면 쓸모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들이 결국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교수 역량을 키워야 되는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은 제가 교사가 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겪었던 어려움, 또 현장 선생님들의 어려움들을 잘 수렴해서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말하기 능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강의를 계속 제가 진행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게 됩니다.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 콘텐츠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말하기 능력을 배우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한 50분 정도 수업으로 3학점 정도 한 학기 수업을 요약해서 다큐멘터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지만 저희의 핵심 기술은 디지털 휴먼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이 업체는 AI 윤석열, AI 김주하, 그래서 가상인간을 만드는 국내 1위 업체고 지금 교과서 학습 활동의 사파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인물들을 다 부활시킬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교과서에 외국인들 나와 있죠. 그들을 직접 텍스트 입력해서 말하게 만들 수 있는 아바타 인형 장난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미국인처럼 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교과서에 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 교과서는 이런 AI 인간을 핵심 기술로 하고 이것만으로는 의미가 다 됐다고 볼 수 없고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임용시험 준비하시면서 익히 알고 있었던 비계, 그 비고치키가 한 유명한 비계, 학생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대신 줄 수 있는 것, 학습 활동에 디지털 교구를 심는 개념이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오늘 제가 30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면요. 요약 먼저 해드리고 요약 끝났다고 중간에 나가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뭐 하는지 빠르게 요약을 해야 전체 그림이 그려지시거든요. 그 다음에 3개 꼭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꼭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에 효과가 있는 거는 효과 없는데 발표하겠습니까? 그렇죠? 효과 없는데 논문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으니까 발표하겠지. 좀 허무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는 근거만 제시하고 저의 핵심은 2장과 3장이 되겠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과 시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부터 할까요? 디지털 교과서는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짜증날 정도로 자꾸 바뀝니다.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한 달 간격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개념이. 그래서 모든 개념을 다 만들어 놓고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부도. 그래서 교육부가 이거 탁상행정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분야가 원래 그렇습니다. AI가 하루아침에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또 바뀔 거예요. 계속 바뀝니다. 학생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경로와 맞춤형인 교육 내용을 제공받는다. 그리고 학부모는 궁금하잖아요. 우리 애가 어떻게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선생님은 수업을 관리할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는 툴.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거 되게 어렵죠? 한마디로 쉽게 정의하면 학생들 교과서에다가 나이스를 꽂아 넣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해되죠? 근데 학부모도 들어와서 볼 수 있다. 선생님들 되게 부담되시죠?
내 교과서에 학부모님이 침투하신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다 락을 걸어놓겠죠. 선생님을 볼 수 있는 권한, 학부모가 볼 수 있는 권한 다 돼 있지만 학습 이력 모든 게 다 디지털 교과서로 납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 덩어리가 아니라 학습 플랫폼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교수 양반은 그거 직접 해보고 떠드시는 건가요? 네, 해봤습니다. 돈도 엄청 때려 넣습니다. 쉬운 개념을 되게 어렵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교수님.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이상한 교수님과 더 이상한 교수님. 저는 후자가 아니길 바랄 뿐이고, 그래서 직접 혁신은 돈 없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돈 없는 혁신을 하라고 하죠. 그럼 아이스 아초코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1억이 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AI 인간 저 분신을 구워서요 그대로 만들고 수업은 제가 해요, 인간이. 근데 학생들은 저한테 수업을 듣고 말하기 훈련을 다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가상 인간이 피드백을 주게 되는데 피드백을 주는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그 뻔한 클리세 그대로입니다. 텍스트로 받으면 클리세인데 수업 시간에 들었던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면 일부 학생들은 속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영상 촬영한 줄 알고. 그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받아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그런 착각. 플러스 내용 깊이가 더 깊으면 내가 함부로 학습활동하면 안 되겠다라는 반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싸하다는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이 업체도 같이 공존하고 에듀테크 업체도 같이 공존해야죠. 그래서 결국 큰 생태계로 보면 선생님들이 되게 고달플 정도로 고단한데 편하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도와준다면 이건 괜찮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그림만 그리면 이건 허무한 짓이겠죠. 어쨌든 저는 돈을 들이니까 되더라고요. 무지막지한 돈이 들어가지만 뒤에 할수록 돈이 줄어들죠.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시스템을 크게 만들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저희 꿈은 한 학기가 시작되면 증명사진 찍듯이 선생님들이 1시간씩 데모 영상을 촬영하시면 선생님의 분신이 다 구워져서 교과서에 다 심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잡히면 우리 선생님이 나타나죠. 피드백 주고 사람 힘줍니다. 뒤에 AI가 보조해준다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뻔한 거잖아요. 그럼 오늘 지겹게 들으셨죠? 그런 내용들. 근데 그렇게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가야겠죠. AI는 비인간적이지 않느냐. AI만 수업하면 그러겠죠. 근데 AI의 장점은 지치지 않아요. 저 8시간 강의하면 쓰러지거든요. 근데 제 분신은 1000시간을 강의해도 죽지 않아요. 걔는. 목소리도 그대로야. 밥 안 먹어도 돼. 걔는. 자동으로 되니까. 이 사이에 캐즈만 극복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삐딱하게 보면 모두 다 삐딱선 한 장이 되는 거죠. 대침몰합니다. 꼬록꼬록. 그러니까 좀 어설프고 교육부도 주목국으로 바뀌는 것 같고 좀 모든 게 마땅치 않아도 일단 지금의 변화는 챗GPT 때부터 보셨지만 그 이전의 변화는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인 느낌이 오긴 오시죠. AI 기술이 파격적으로 높아진 시기인 건 맞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철저하게 수업 운영과 대시보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육적 비계, 스캐폴딩, 학습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 결국 대시보드는 사교육에서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 학습 활동을 했다 치고 넘어갔는데 학습 활동을 진짜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의 AI 보조, 이 개념을 추가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안에 저는 안 나와요. 실제로는 이제 선생님들을 심어서 제작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그 풍래중학교 선생님이 사례 발표하겠지만 그 어떤 비계도 강력하고 근접 발달 능력은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학생 개개인별로 다 교과서가 작동을 하게 되니까. 자, 이제 요약 끝났고요.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교과서의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교육과정 커리큘럼에서는 교사학습 방법이 성취 기준 다 해서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뭉뚱그려서 나왔죠. 근데 신기하게 7차 교육과정, 2011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바뀐 거 비포 애프터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교육과정의 교사학습 방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개별 성취 기준에 맞게 각각 다른
교사학습 방법을 심어놓을 정도로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2022 교육과정에서 이걸 놓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시기와이고 선생님들께서 교사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건 이제 스스로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보완해서 디지털 교과서에 맞게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한테 죄송한데요. 아무리 좋은 교과서라고 해도 그 이쁘게 디자인한 이북 형태에다가 아무리 VR 메타버스 컨텐츠가 화려해도 QR코드를 살짝 딸깍하면서 누르는 순간 그 교과서 밖으로 튕겨 나간 건 우리끼리 정말 불편한 지식이잖아요. 소비자는 교과서를 인식하지만 URL 태그 다른 곳으로 반칙하신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화려해도. 그래서 결국은 이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화를 내시겠지만 이렇게 멋있는데 무슨 이북이랑 뭘 폄하하는 거야. 근데 맞잖아요. 다른 콘텐츠랑 링크만 걸어두신 거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는 앞에 AI를 붙였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서 진짜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도록 착각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실현 가능성 여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이 문제지. 돈은 뭐 어디서 구해오시겠죠. 교구, 교보제는 물리적인 게 보이시죠? 궤도, 무슨 모형 이런 거 다 선생님들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근데 디지털 교구라고 바꿔보면 수업하실 때마다 프로그램 설치하세요. 선생님 저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하지. 너 이상한 야동 받거나 혼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수업 시작하는데 끝났죠. 세팅하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교구는 디지털 교과서 학습 활동에 그냥 붙박이로 심어져 있어야 됩니다. 설치하고 목록하면 안 돼요. 교과서에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디지털 교구의 개념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 수업 시간에 꼭 가르쳐야 될 진리 지식이 있는데 그 내용도 이제 무너질 것 같아요. 왜? 테크놀로지가 교육의 본질을 바꾼 적은 없는데 지금은 본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KBS, SBS, MBC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방송 상사 중에 어느 한 곳에 영예 수렴해요. 시청률이 지금. 오히려 종편을 더 많이 보죠. 방송 3사가 왜 그랬어요? 오만하게 시청자들을 가르치려 들었기 때문이에요. 거대 방송 3사. 하루아침에 지금 시청률이 5%, 3%, 4% 떨어졌죠? 안 본단 말이에요. 방송 3사. 이게 스카이 운명인 것 같아요. 5년도 안 걸렸잖아요. 꼬러가는데. 그래서 학벌의 유효기간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닌데 지금 얘들은 스카이 할아버지를 낳아도 그냥 백수예요. 좋은데 나면 좋죠. 명품 들면 기분 좋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학벌의 유효기간이 죽는 날까지 돌아가신 분 고인은 서울대 나오셨어. 와, 서울대 총동문회 화환에 서 있죠. 근데 지금은 학벌의 유효기간이 30살을 못 넘죠. 취업한 다음부터 뭐가 나오죠? 연봉. 나의 모든 걸 말해주는 정규직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이게 그 사람을 대변해준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전반적으로 교육 본질에 대해서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테크놀로지 내용 교수 지식이라고 교육공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각 교과별로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게 교육공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은 제공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이 테크놀로지를 이 교과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교과 특성의 본질에 맞는 테크놀로지를 찾는 그런 반대의 탐색 작업을 하셔야 될 시기에 직면했습니다. 더 이상 누가 해주겠지라고 하면 도태되는 게 느끼잖아요. 무서울 정도로. 지금은 임계점에 다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교육의 덕분으로 되게 특히 EBS 포함해서 너무나 쉽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너무 잘해놓잖아. 초등에서는 아이스크림, 홈런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냥 솔직히 EBS 너무 잘 만들어 놓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배달 음식에 그 조미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활동 중심 수업하면 괴로워하죠. 그냥 메가스터디가 좋은데. 선생님도 딱 그 지식 암기 수준 잘해요. 메가스터디처럼 그렇게 하면 혼나잖아 장학사님한테.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메가스터디나 사교육 쪽은 지식 유지 암기를 해도 칭찬받고 돈을 갖다 바치잖아요. 사람들이. 총체적인 코미디예요. 이게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선생님들은 교과서라는 그 교사학습 재료, 그 식재료를 가지고 SFP라는 교육과정을 보고 배달 시키면 안 돼요. 선생님이 직접 조리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의 고민? 그런다고 월급을 더 주나? 정말 힘들다. 못해 먹겠다. 교사 번아웃 현상.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갑질. 도저히 못해 먹겠다. 임계점에 지금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건 알아서 요리하시오라고 하면 안 되고 밀키트가 필요합니다. 물만 끓이면 되게.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는 밀키트 형태로 제작이 될 거예요. 번들용으로, 모듈용으로 학습 활동 각각 20명의 학생이 각각 학습 활동을 하지만 각각이 다 모니터되면서 선생님 게시글도 다 올라오죠. 선생님 고민하지 않아도 처방 누르면 각 수준에 맞게 아바타 분신이 가서 분신 사바로 막 강의하는 거죠. 선생님들 보면 되게 재밌죠? 빅브라더죠, 뭐 그게. 근데 권위 있는 사람이 빅브라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밀키트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 교과서 개발자들도 우리는 밀키트를 제조하는 식품업자다라는 생각으로 친절하게 학습 활동을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교과서 내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서책형 교과서는 수명이 다이기 때문에 이거 가르쳐라고 권위 있게 되지 않고요. 가수보다는 싱어송라이터가 더 가까운 것 같잖아요. 지가 작사 작곡하고 부르니까. 선생님들 남이 쓴 교과서 쓰는 게 아니라 직접 교과서 저자 직강을 하셔야 아이들이 환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선동하시는 거 교사 겸 작가는 아닙니다. 국어 선생님 하면서 시인을 하셨던 유치환, 도종환 두 분 다 시인인 동시에 국어 선생님이셨죠. 그래서 말이 나올까봐 보수 쪽에서 한 분, 진보 쪽에서 한 분. 유치환만 적으면 보수야, 도종환 적으면 너 진보지, 뭐 이럴까봐 시안 볼까요? 네, 이제 시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안은 짧은 시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 2부 그쪽 디자인 건 최소화했습니다. 제가 자주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자주색으로 도비라를 넣었습니다. 일본말 쓰면 안 되죠? 장, 챕터 1, 안내. 출판 쪽에서는 다 도비라라고 하죠. 이렇게 넣었고요. 근데 체험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학습활동 나오죠. 그 데이터 기반 평가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마킹을 하죠. 자기 말하기 능력에 대해서 셀프 평가를 하면 차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 학생이 나오는 이 장면이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X축이 내용입니다. 내용이 얼마나 잘 탄탄한가. Y축이 뭐예요? 표현, 말하는 능력이야. 그러면 내용은 excellent, 정말 장악하고 있어요. 5점이죠. 그 표현도 너무 잘해요. 그럼 1사분면에 속하게 됩니다. 1사분면. 우리들이 꿈꾸는 베스트 스피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내용은 보통 이하야. 엉망이야. 근데 말은 너무 잘해. 주로 사기꾼 계열이죠. 2사분면. 근데 왠지 홀려. 자동차 계약할게요. 보험 계약할게요. 막 하죠. 그런 걸 표현하는 거 아니고 일부 내용들. 또 학생 발표해보면 선생님 막 얘기하면서 발표 너무 잘해요. 근데 발표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앞에 나와서 말하기 불안 때문에 막 떨고 그러는데 내용이 탁월하죠. 주로 과학과 학생들. 감동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이렇게 부족하는 거죠. 이 3군 학생들은 내용도 없고 표현도 엉망이에요. 얘는 그냥 지옥으로 쓰죠. 땅굴로. 마땅하지 않아. 자기 차 의기소침해지니까. 그리고 오른쪽 4사분면. 내용은 탁월한데 말을 못해. 그래서 지금 우측 4사분면에 있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누가 제일 걱정이는 물론 당연히 3사분면이죠. 얘는 상태가 심각하잖아. 근데 2사분면보다는 4사분면이 견적이 덜 나옵니다. 과학과 학생들이 견적이 덜 나와요. 말더듬이 말하기 불안용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1사분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능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AI 보조교사가 설명해주고 학생들 말하기 능력을 또 찍습니다. 태블릿으로 카메라 다 촬영하죠. 동료 평가해주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학생들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가 나오는데 이 레이더 차트의 특징은 둥글둥글해야 되죠. 그렇다고 둥글둥글한데 빵이 작으면 바보죠. 다 못하는 거죠. 다 못해도 둥글둥글, 다 잘해도 둥글둥글. 빵의 크기가 중요한데 빵은 크면서 푹 꺼진 부분이 있죠. 이게 내가 취약한 부분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게 달라요. 그럼 뭐가 더 정확하죠? 후지요.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높은 아이는 자기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받아들이진 않아요. 근데 이런 디지털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정량적으로 아는 거죠. 내가 너무 심했다. 그런데 인간의 말하기 능력은 본인의 능력을 보통으로 보고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본인보다 말을 잘해야 우수하다고 평가해요.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 말하기 불안은 자기 빼고 말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이게 좀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리고 외모의 영향도 많이 받는데 이성을 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는 여성 스피커를 내세우고 반대의 경우는 군대에서는 누가 말하는 게 좋아요? 여성 스피커가 하는 게 낫죠. 남자가 하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다 자요. 여성 스피커가 나오면 아무리 말을 못해도 잘 들어주려고 하고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대학 정도에 오르면 실험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 추리님께서 발표시키고 이쁘게 정장 입어서 시키고 말하기 평가하면 극각으로 나오죠. 그런 요소들이 바로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과 이런 연기, 퍼포먼스 부분이고요. 10개 중에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내용 정도 5개죠.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AI가 강의를 해줍니다. 이건 가상의 성취 기준이니까 각 교과에 맞게 이런 내용을 제보자한 내용들이 AI 교조교사들이 강의를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막 때리는 거 잘 부족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 교과서 화면이거든요. 지금 확인을 해보세요. 라디오 단추 누르시면 차트가 나오고 또 가혹한 거 있죠? 내가 몇 사분면에 해당되는지 딱 찍어줍니다. 본인은 4사분면. 4사분면 뭐죠? 내용은 그럴싸하지만 표현이 떨어지는 그런 학생입니다. 이거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스스로 평가했는데 뒤에 냉정한 피드백이 나오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훈련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제 개념이 우리 아나운서들 기자분들 말 되게 잘하잖아요. 시청자만 보면서. 근데 프롬프트 보고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폄하하시면 안 돼요. 보고 읽는 티가 안 내도록 훈련하는데 몇 년 걸려요. 그래서 9시 뉴스, 8시 뉴스 주로 메인 앵커들 보면 보고 읽는 티 전혀 안 나죠. 훈련을 해서 그렇습니다. 카메라 앞에 특수 유리에 스플리터에 쭉 대본 올라오죠. 대본이 쭉 줄글로 올라오는데 눈알을 아래로 굴리는 순간 바로 들통납니다. 그래서 눈알을 항상 앞에 보고 밑에서 딱딱 쳐올려줘야 돼요. 이게 프롬프터인데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주면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 속은 거야? 말 잘한 줄 알았더니 다 나를 속인 거야 이거고 선생님한테요. 둘째, 너도 속여. 저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해보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할 내용을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그걸 프롬프트에 입력해서 보고 낭독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표현 능력이 개선됩니다. 4군에 있는 학생이 1군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기계를 사면 되는데 수백만 원이기 때문에 학교도 한 대씩은 다 있어요. 방통실에. 이걸 수업 시간에 쓰고 가면 망가뜨립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파손하거든요. 그럼 쨍그랑 바로 그냥 하루 썼는데 바로 몇십만 원 수리비예요. 선생님도 귀찮고. 그래서 요거를 실제 교구를 디지털 교과서 안으로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디지털 텔레프롬프터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훈련합니다. 대학생들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프롬프터를 가지고 말하기 훈련을 하게 되면 또 포터블 프롬프터도 있죠. 스마트폰 밑에 받쳐놓고 그게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은 탄탄하게 내가 노력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즉흥적인 말하기는 술자리밖에 없잖아요. 모든 말하기는 퍼블릭 스피치란 말이에요. 시간이 충분하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데 준비한 내용을 보고 있지 않으면 불안에 빠지니까 프롬프터를 계속 보면서 연습하면서 암기하면 저희 표정까지 모니터하면서 방송인처럼 되는 거죠. 이 장비가 단가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교구를 써도 되지만 디지털 교과서에 심어주면 아이들은 재미있게 학습하는 거죠. 2번째 목표가 생깁니다. 아, 내가 속은 거야 해서 속은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비계구나. 선생님의 칭찬과 같은 뻔한 비계, 동료들도 하면 돼. 이런 모든 활동의 뻔한 비계 말고 진짜 AI 시대에 맞는 비계. 이건 한 성취 기준의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교과에서 선생님들의 지혜를 모으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는 교과에서 주도하셔야 되지 에듀테크 업체에서 주도하면 주객이 전도한다는 소리를 반드시 듣게 돼 있습니다. 성취 기준의 전문가이신 선생님들께서 업체에 요구하셔야 돼요. 이거 학습 활동에 심어주세요. 교구. 그러면 개발자들은 네 하고 심어주시죠. 밤새더라도 물론 욕하면서 심어주죠. 쉬운지 알아요? 해보시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물건이 나옵니다. 그럼 교육은 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거죠. 그 지금 실습해 보실 텐데요. 여기 쪽에 텔레부터 입력하면 이게 다 됩니다. 글자 크기도 조절하고요. 속도도 조절하는데 아나운서들마다 속도와 글자 크기가 다 다릅니다. 글자 크기를 너무 작게 하면 한눈에 들어온다는 장점은 있는데 눈알이 아래 내려가는 게 걸립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를 크게 하는 게 좋은데 글자 크기를 크게 하면 옆줄에 많이 못 넣기 때문에 흐름이 발생합니다. 물렁거려서 멀미도 나요. 그 텔레포트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나운서 기자들도 많은 훈련을 하는 거죠. 모든 전문가들은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배우게 됩니다. 고가의 장비를 무료로 학습 활동에 다 심어줬는데 활용하면 되죠.
그리고 원래 치료는 인형 치료라고 해서요. 말하기 불안에 심한 학생들을 교실 환경을 축소한 인형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발표하는 자기 위치에 자기 만져보면서